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양파와 만성 피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피곤하지 않게 활력 있게 살기가 참 힘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고난 체력이 강한 사람은 덜 피곤하지만 타고난 체력이 바닥인 사람은 진짜 내 한 목숨 부지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더 먹어봐야 다 똥이 될 뿐이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제 먹은 라면, 햄버거, 제육볶음이 모두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생물의 동적 평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쿠오카 시니치 교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을 보면 쇤하이머 교수의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쇤하이머 교수는 유태인이죠. 세계대전 중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가 1930년대 후반에 한 실험이 생물학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험의 요지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배설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쇤하이머 박사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중질소가 표시된 로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함유된 사료를 성숙한 실험용 쥐들에게 3일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를 해부해서 그동안 먹은 아미노산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았죠. 처음 예상은 먹은 아미노산이 대부분 분해되어서 소변으로 배출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결과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 아미노산은 각각 27.4%와 2.2%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무려 투여된 중질소 아미노산의 56.5%가 온몸의 단백질에 흡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3일간 투여된 아미노산이 장벽, 신장, 비장, 간과 혈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석 구성 원자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제 먹은 밥이 그저께 먹은 밥의 영양 성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저께 먹은 햄버거의 구성 성분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어제 먹은 김치찌개의 구성 성분이 그제 먹은 햄버거의 구성 성분을 밀어내고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몸에 나쁜 음식 피하시고 건강한 음식, 자연에서 온 천연의 음식들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양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살기 위해서잖아요. 사람이 한 목숨 부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하죠. 특히 사람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요. 또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이 너무 상승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항상 힘들죠. 사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ATP라고 부르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포도당과 물과 산소와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죠. 우리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처럼 충전만 하면 하루 이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회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세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하죠. 이런 세포들이 활력을 잃으면 에너지 생산이 부실해지는데요. 만성 피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에너지 넘치게 활력 있게 살려면 세포 수준에서부터 생기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파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양파의 구성 성분 중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죠. 이 매운맛 때문에 양파를 썰다 보면 눈물, 콧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에도 들어있죠. 이런 매운 성분들이 사실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량을 늘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강황 같은 매운 음식들이 대부분 에너지 대사량을 늘려줍니다.
알리신이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도 10배에서 20배가량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배터리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 줄어들죠. 그런데 오히려 단맛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고 양파가 쓰이는 겁니다. 또 양파에는 알리신과 함께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과 알리신이 결합한 형태를 황화알릴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MSM이라고 해서 식이유황 보조제가 유행하고 있죠. 유황이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황은 주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유황을 MSM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오가피, 나무, 인삼, 파, 마늘, 양파, 고추, 생강 등에 많이 들어있죠. 유황의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촉진, 피부 노화 방지, 신체 해독, 모발 성장 촉진, 운동 능력 향상, 관절통 완화, 숙취 해소, 성기능 개선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황을 과용하게 되면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 복부 팽만감, 피로, 두통, 불면증, 가려움증, 알레르기 증상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파를 주로 기운을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본초의 고서 중 하나인 촉본초를 보면 양파가 기생충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식료본초에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인간이 먹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죠. 무려 기원전 5,000년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부적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기원전 4,000년에 이집트에서 마늘과 함께 식품으로 사용되었고 미라를 만들 때 불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7, 8세기부터 재배되었다고 하고요. 인도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양파가 소화장애, 심장병, 눈질환 등의 좋은 약재라고 아유르베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양파가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6세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양파가 1871년 일본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양파를 다마네기라고 불렀죠. 다마네기는 둥근 파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죠. 양파는 서양파라는 말이고요. 양파의 성분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이 만드는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죠. 플라보노이드 일종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죠. 퀘르세틴은 양파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사과, 크림베리, 케일, 시금치 등에 널리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퀘르세틴의 작용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한 활성산소를 없애주죠. 활성산소는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때도 필요하고 암세포를 파괴할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생기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파괴되고 암도 생기고 노화도 촉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거죠. 퀘르세틴이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퀘르세틴이 손상된 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암세포처럼 손상된 세포의 증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퀘르세틴이 암세포에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염증 발생 인자인 NF-카파비의 활성을 줄여서 정상세포 염증 발형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고지혈증 실험을 했는데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죠. 4주간 양파 효능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3mg/dL 감소하고 중성지방도 20mg/dL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이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잖아요.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면 국소적으로 혈액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이 모이지 못하게 해야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이때 먹는 약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양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알레르기 질환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퀘르세틴은 오히려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셔도 영양분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파를 만성 피로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이고요. 이때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콩, 통보리, 현미, 해바라기 씨, 밤, 감자 등과 함께 드시면 좋죠. 둘째, 양파는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음주로 인한 숙취 있을 때,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복부 평만감이나 불면증이 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에 퀘르세틴이 풍부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성 질환, 알레르기를 예방할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파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혈전을 억제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출혈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 항혈소판 약물 등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파 이모저모 알아보았는데요. 양파 슬기롭게 잘 드시고 건강 100세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순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